자, 임산부 상담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큐라는 혹시 테스트 아시는가요?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설문 항목으로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는 게 이제 파큐라는 게 있고요. 피지컬 액티비티, 뭐 리디니스, 뭐 이거는 이제 퀘스천이겠죠. 네, 여기는 이제 그 메디컬적인 질환에 대한 어떤 그 조사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임산부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해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병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운동 강사가 아무리 내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후에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뭐 계약이 뭐가 중요하겠냐 하지만 계약서나 뭐 이런 이제 설문 항목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그 회원과 어떤 약속을 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임산부 교육을 들어서 이제 임산부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냥 고객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산부가 왔을 때 임산부 또한 자기가 처음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예전에 했었지만 두 번째 임신이지만 또 와서 새롭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본인이 아직도 어떤 게 자기 몸을 위해서 안전하고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임산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전문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해도 괜찮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의 입장에서 운동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지 치료적인 부분이나 뭐 영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우리가 이제 뭔가 강요하듯이 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연히 이제 의료법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범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절차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두 가지 이 설문지가 있는데, 고객이 이제 측정하는 내용이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까지. 물론 이제 할 때, 자, 여기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뭐 한 5분 안 걸려서 체크를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모르는 항목이 있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동그라미를 쳐넣어라. 이렇게 이제 하시고, 체크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스캔을 하겠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체크가 되어 있거나 하면, 운동을 이제 이런 상태면 운동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적 분석으로 가면 위에 있는 내용이랑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관절 부분 그리고 이제 특정 질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체크를 하라고 하면 그냥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체크하지 병명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고객들은 잘 모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통증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노 나와야겠죠. 만약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역시나 또 병원을 이제 가봐야 되고 운동을 이제 못하는 어떤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어, 또 이제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똑같고요. 상담을 하러 오시면 대부분 그냥 측정 수업을 받아봤냐라고 하면 측정 수업을 못 받아본 분 많고 상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해봤다는 분이 정말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에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을 이제 못 받았기 때문에 오시면 그냥 시설 소개하고 금액 설명하고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들면 바로 이제 등록을 하시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센터의 운영 방법이나 자기 몸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이 어떻게 이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내 몸을 인식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설문 항목이나 측정 용지를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
클로징을 당연히 높이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고객과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신뢰도 형성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한 10년 전일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뭔가 영업도 이제 스킬이 있거든요. 말하는 어떤 방식이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러 이제 어떤 그 공포감을 조성한다든지 촉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클로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모든 부분에서 뭐 다양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너무나 이런 영업 활동에 익숙한 거예요. 아, 또 뭔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건 또 날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제 클로징 능력보다는 신뢰도 구축이 우선이고요. 클로징은 제일 마지막에 한 10%, 제일 마지막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들 없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이 용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 애님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제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운동을 하기가 조금 힘든 항목이 이제 체크가 되시면 병원을 다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의 어떤 허락을 받으셔야 운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아야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운동 안 하면 어떡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당장에 지금의 어떤 그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냐 이거보다는 더 확실하게 이분을 운동을 시키고 뭐 출산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신뢰도를 위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임산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질환이 있는 고객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는 특히나 더 한 생명이 아니라 두 명의 어떤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 내용들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이 색깔로 제가 칠해 놓은 거는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나이 적고 출산 예정일 언제다 이런 거 다 아시거든요. 뭐 몇 주 됐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직업은 뭐 현재 뭐 일을 하면서도 임신 상태에서도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직업은 뭐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뭐 직업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대부분의 그 직업적인 어떤 반복적인 생활 때문에 자세 불균형이나 어떤 몸에 어떤 기능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직업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활동 지수라고 하면 예전에 뭐 이걸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1.1에서 1.9까지 나누고 이걸 통해서 뭐 그 영양학적인 어떤 그 칼로리를 계산할 때 많이 활용하고 했는데 그냥 활동을 많이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 스스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으시면 뭐 적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중, 많이 없으면 하라고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업을 다닐 때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직업 뭐 쉬고 있으면 뭐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스트레스 지수. 이것도 지수로 나누지 말고 그냥 상중하로 나눴을 때 스트레스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 약간 그 심리적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다라면 뭐 때문이냐? 이유가 뭐냐? 그럼 이런 걸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긴장을 하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렇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리적 부분은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파악을 해서 이분이 지금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좀 활력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운동을 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요즘 스트레스가 없다. 운동하고 나서 너무 이제 뭐 좋다.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형에 대한 비포 애프터도 있지만 내 마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는 겸 지금 현재 뭐 그 심리적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용지는 그 ACSM, 그 미국 스포츠 의학회죠.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임산부 전문 어떤 그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체크하면 되겠죠. 자, 쭉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산된 적 있냐? 다른 뭐 이제 합병증이 있느냐? 그리고 뭐 이런 30일 이내에 신체 활동 준비 설문 이게 파메드입니다. 파메드. 이겁니다, 이거. 작성한 적 있냐? 예전에 뭐 했었으면은
항목을 검사를 했느냐. 뭐 이건 보통 이런 걸 체크를 한다는 거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있으면 적어달라.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임신을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제왕절개인지 했다라면 제왕절개였는지 자연분만인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산후면은 이제 뭐 산후에 와서 이제 애 낳고 이제 운동하러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보통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자연분만 하셨어요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냐면 뭐 그냥 순산을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메스를 통해서 칼을 통해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런 손상은 당장에 이제 어떤 확연한 어떤 그 문제로 발현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보통 기저근에 손상이 많이 가잖아요. 이런 기저근은 심부근막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유발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 또한 임산부 고객님에게 꼭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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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했다고 해서, 뭐, 아,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잘못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아, 그랬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절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뭐 얘기를 해달라. 뭐 그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뭐, 현재 이제 몸 상태입니다. 피곤한지, 질의 출혈이 있었는지, 원인 모를 뭐 이제 현기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빈혈이나 이런 증상을 많이 느끼니까요. 그리고 복부 통증, 뭐 손 얼굴의 부종, 두통이나 두통 관련한 어떤 또 다른 문제점, 그리고 뭐 다리 주변의 어떤 그 통증이나 부종, 그리고 혹시나 6개월 이후에 태동의 부재가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애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태동의 부재가 있었다라면 혹시 모를 어떤 그 유산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체중 늘지 않은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뭔가 정체됐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유산이 됐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 가기를 이제 권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항목 중에 얘라고 했던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써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자가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매우 힘든 운동, 보통 힘든 운동, 가벼운 운동, 운동 빈도고요, 시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운동 강도가 굉장히 힘든 강도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4회 이상 매우 힘든 운동을 한다.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 거죠. 보통은 뭐 1, 2회에 가벼운 운동 정도, 혹은 아예 없거나 뭐 이 정도겠죠. 그리고 운동 시간은 뭐 20분 미만인데 굉장히 힘들게 한다. 혹은 40분 이상을 하지만 굉장히 가볍게 한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박수를 지금 바로 측정하진 않지만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활동을 갖고 있고 어떤 강도로 운동을 했겠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항목은 주관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규칙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었느냐? 없으면 이제 없다라고 하고, 최근에 뭔가 이제, 임신 이후에 그 산책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1시간씩 산책을 꼭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무거운 물건 들고 계단 오르기,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걷는 거고요. 서 있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이래저래 이렇게 적당히 활동하는 거. 그리고 흡연을 하는지 술을 마시는지 굉장히 이제 금기시해야 되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제 저도 많이 들었지만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술 먹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운동 목적은 중복 체크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순산을 하고 싶겠죠. 뭐 이거 외에 통증을 느끼거나 뭐 자세 교정, 뭐 다 보통은 이제 뭐 답니다. 다 사실. 단데요. 그럼 다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냐? 뭘 제일 하고 싶냐? 뭐 1, 2, 3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담을 할 때는 그냥 체크하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랬구나. 회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인 니즈를 파악한 이후에 운동을 할 때도 그 니즈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회원님 1순위는 이건데 이제 그게 아니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혹은 제가 전문가로서 지금 이 고객은 이거보다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바로 뭐 이제 바디 쉐이핑 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사람은 지금 통증 케어부터 해야 된다. 혹은 자세 교정부터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몸만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제 무시를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걸부터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또 몸을 만드는데, 좀 단계별로 좋게끔 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 금기사항은 체크가 되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상대적인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이걸 고려해서 운동을 할 때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거 내용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양막 파열, 그리고 출혈 있거나 전치 태반이 있거나, 전치 태반은 그 태반이 경부를 이제 덮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가 나오려면 그 이 질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 문이 막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임신성 고혈압이나 자간전증이면 그 임신했을 때 고혈압이나 뭐 단백뇨가 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임신 상태에서 조금 위험한 어떤 혈관계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자간전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불안전한 뭐 자궁경관 이런 거는 이제 뭐 임상 그 산부인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검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명확한 뭐 자궁이 성장이 제한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요. 고차 임신은 뭐 색상등이라고 해놨는데 어 무조건 고차 임신이라고 이거는 뭐 금기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차 임신이 돼서 조금 뭔가 이제 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차 임신은 처음에 임신하는 걸 초임이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전부 다 고차 임신입니다. 근데 이제 어, 두 번째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좀 분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진통이 왔을 때. 진통의 뭐 통증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랬을 때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1형 당뇨, 2형이 아니라 1형이죠. 선천적으로 체내 인슐린이 없는 경우, 이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운동을 잘못하다가 이제 당이 떨어져가지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거나 뭐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갑상선 질환, 또 심각한 혈관계,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과거에 뭐 조산이나 자연유산에 과거력이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는 이걸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런 이제 자연유산이나 조산이 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하고 나면 지금 운동을 바로 해도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안정기 이후에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유산을 해도 회복기를 가지고 뭐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근거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산을 했으면 유산될 아이가 유산이 된 거지 운동 때문에 유산이 됐다라는 이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극심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기본적 활동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임신을 하든 뭘 하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제대로 움직였을 때 어떤 뇌의 어떤 상태나 체내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꼭 이제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예전처럼 막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뭐 혈관계, 또 호흡계 질환 이런 뭐 천식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철분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양 섭취를 하고 하는데도 빈혈 느끼고 이런 게 많거든요. 애한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애한테는 괜찮은데 그 자기가 이제 본인이 임산부 자체가 이제 조금 그 철이나 이런 게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뭐 영양 실조나 뭐 이런 일은 뭐 잘 없지만 혹시나 이제 뭐 어떤 심리적 불안함 때문에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28주 이후에 쌍둥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28주가 지난 이후 이제 배가 좀 심하게 많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자궁이 좀 많이 이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 운동할 때 조금 많이 주의해야 되는 어떤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 외적으로 이제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제 같이 상담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을 공고를 받았느냐? 받았다. 운동해도 된다고 했다. 하면 체크를 하시고요.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직.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항목을 해놓고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해도 된다라고 이제 몸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해도 된다고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이제 운동을 하는 거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도 뭐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뭐 심장에 문제가 있었냐,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나? 그럼 이제 없었다 하면 그냥 체크를 하면 되겠죠. 가슴 통증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다 물어보는 겁니다. 혈압이 얼마세요? 뭐 혈압이 얼마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나오고, 두통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한 번도 없었는지 뭐 재차 한번 물어보는 거죠. 불면증, 그리고 고지혈증, 뭐 자골신경통, 자율신경통 이런 거 뭔지 모르면 이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면 돼요. 엉덩이가 뭐 이 저림 증상이라든지 뭐 피가 안 통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었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당뇨병, 뼈 부러진 적 없는지, 생리통이 심한지 안 심한지, 어지럼증 자주 느끼는지, 흡연하는지, 천식, 간헐적 파행에 뭐 다리 저림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염, 소화불량, 어깨결림 뭐 이런 거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적인 어떤 그 부분입니다. 뼈에 문제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없다라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짚어주셔야 돼요. 목 괜찮았냐? 목 주변에 괜찮았냐? 등 괜찮았냐? 뭐 어깨 괜찮았냐? 손목 괜찮았냐? 이렇게 순서대로 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발목 괜찮았냐? 고관절이라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 주변 관절 혹시 괜찮았냐? 허리 괜찮았냐? 뭐 무릎, 팔꿈치 괜찮았냐? 그리고 혹시 과거에 수술한 적이 있냐? 어떤 수술을 했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 중에 심장,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면 체크를 해 보는 거죠. 이 외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인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날짜 적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했고, 나의 몸 상태를 숨김없이 다 말했다라는 건데, 혹시나 숨기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용지를 통해서 고객이 처음 왔을 때, 이 기본적 의료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자세 평가라든지 뭐 추가적인 뭐 그 움직임 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